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돈 이슈. 먼저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르고 엔저 현상이 일본 여행객을 급증시키는 등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외화. 그렇다면 요동치는 외환 시장 속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익이 되는 외환 투자 첫걸음, 경제 전문가 이민우 소장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돈 이슈의 이민우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 또 뭐 환테크. 근데 오늘 정말 환율을 이용한 재테크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외환을 가지고 하는 재테크를 이제 네. 환테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외환이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재테크할 때 제일 기본이 그거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외환 중에 싸졌다는 외환이 아까 CG에 나왔다고 것처럼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엔화가 많이 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엔화가 많이 싸져서 엔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투자에는 전혀 무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예, 네. 무슨 방법이 있는 뾰족한 방법 네. 전문가시니까 있다고 하니까. 엔테크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요즘 엔화가 굉장히 싸졌다.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예, 몇 그렇습니다. 달 됐어요. 예. 네. 예,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 엔화가 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이게 엔화가 계속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엔화가 바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그래도 약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내려온 추세는 조금 더 유지되면서 여기보다 내려와도 약간 더 내려올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지금이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100엔당 예.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0엔당 907원, 뭐 은행에 따라 좀 다르지만 906원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지난 5일에는 100엔당 800원대까지 왔으니까 예,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소장님 생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예, 있다.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해서 뭐 엔화가 경쟁력을 약간 좀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봐야 얼마나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아무튼 뭐 역대급으로 지금 엔화가 내려가서 800원대까지 그렇게 찍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일본을 가면 너무너무 비싸서 네, 그렇죠. 우동 한 그릇을 막 먹으면서 덜덜 떨면서 먹고 네, 막 그렇죠. 그랬는데요. 그러면 한참 올랐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한참 올랐을 때 100엔당 1,150원, 네. 뭐 1,200원 가까이까지 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1,150원 대비해서 지금 9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아주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100엔당 거의 뭐 200원 예, 이 정도가 내려왔으니까 아주 많이 내려온 거죠. 300원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엔저 현상, 네. 저 같은 이제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알 정도 몇 달 지속된 현상이라면 네.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혹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근데 요즘 얘기 듣기로는 또 외국인 투자는 또 들어온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 때문에 엔화가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반도체 그리고 뭐 조선, 자동차 이런 뭐 화학 이런 업종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거고요. 네. 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니까 외환들이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럼 엔화는 이렇게 내려갔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엔화가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계의 3대 통화라고 세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달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유로화 그리고 세 번째는 엔화입니다. 예. 근데 엔화가 이제 내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환율의 변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네. 번째는 경제 상황, 또 세 번째는 정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가 불안하면 그 나라에 투자를 안 할 테죠.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아도 그 나라에 투자를 안 할 테고. 근데 금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일본은 지금 30년째 저물가, 그러니까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 와서 사람들이 안 쓰고 뭐 네. 저축도 뭐 해도
올해 쓰나 내년 쓰나 똑같은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낮아도 것처럼 너무 낮은데요? 예, 지금 기준금리가 0.1%죠. 미국은 5.25%인데 그러니까 이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의문이 드는 게 네. 우리나라랑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도 꽤 나는 편이라서 걱정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이 일본의 기준금리 거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일본의 경제 체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왜냐하면 만약 이 정도라면 외화자금이 빠져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죠. 일본은 괜찮은 겁니까? 예, 일본은 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무역수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을 해서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무역수지보다 일본이 경상투자 수익이라 해서 해외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나 배당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면 1경 2천조 원이나 됩니다. 이 1경 2천조 원이니까 거기서 들어온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본 자체의 뭐 경제 내부적인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일본이 해외에다 빌려준 돈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경이란 돈은 일경, 네, 조를 넘어서 조가 경이라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제로 금리, 뭐 실질 금리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네. 일본 은행은 이제 은행 간 거래 금리가 네. 이제 그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일본 시중은행에다 빌려줄 땐 마이너스 0.1%로 빌려주는데 네. 개인한테도 0.1%로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거보다는 높죠. 0.0%보다는 높게 거래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낮은 이유는 개인들한테는 저축하지 말고 갖다 써라. 기업한테는 또 뭐냐면 그러면 가지고 있지 말고 투자를 해라. 그리고 또 은행은 네. 가지고 있지 말고 빌려줘라. 이렇게 사실 정책을 만드는 거죠. 예, 금리 낮은 금리를 네.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최근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0%대로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앞으로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제 개인은 조금 힘든데 국가는 네. 잘 산다. 일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엔화에 투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좀 네.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확신을 가져야 되는 가장 네.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엔화 가치가 보전이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엔화는 전 세계에서 3대 그러니까 일본은 3대 채권 국가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자산이 해외에 많고 또 두 네. 번째는 달러하고 미국의 달러랑 무제한으로 그 수합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망가지는 네. 일은 우리나라 IMF처럼 망가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엔화 가격은 지금 900원에서 다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가까운 예로 한번 보게 되면 네. 2020년 그 금융위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죠. 바로 1,100원대로 바로 올라갔고요. 오.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투자할 곳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 네. 지금 다른 나라의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 엔화가 내려갔지만 이게 뭐 계속 더 내려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어떤 일본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걸 봤을 땐 더 내려가기는 어렵고 지금 낮은 가격이니까 여기서 사서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게 재테크의 기본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엔화에 재테크하는 그 방법 네네.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예, 엔화에 재테크하는 방법은 네. 아주 기본적으로 뭐 신문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네. 거예요. 이제 뭐 은행에 가시면 외화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화 예금, 외화 적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엔화 예금, 엔화 적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 중에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 중에 엔화를 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엔화를 통한 저축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은행에 가서 개설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앱으로도 개설하실 수가 있고 엔화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원화로 입금을 하면 바로 그게 엔화로 또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화에 대해서 그 저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자가 붙거나
그럼 환차익이 생기거나. 네. 근데 엔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는 없고 기대하기 힘들고. 예, 지금 900원에 엔이 1,000원이 된다 그러면 10%의 환차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화 통장으로 이제 뭔가 이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은 이 환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는 이제 세금 부과는 없나요? 예, 가장 좋은 점은 환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네. 물론 환차손이 생겨도 안 되겠죠. 네, 네.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고 네. 단지 이제 뭐 이런 그 거래가 있을 때 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든가 이게 인출할 때 수수료가 네. 있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환전 얘기만 나오면 늘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요령은 없을까요? 예, 일단 뭐 단골 은행 아니면 이제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크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은 환전 수수료에 대해서 은행에다 얘기를 하시면 그게 절대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그러니까 약간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는 거의 90% 이상 이제 그렇죠. 우대 우대를 수수료가 받을 수 있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낮은 수수료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금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주시죠. 두 번째 네. 방법은 증권사에 네. 계좌를 만들고 엔화를 가지고 ETF를 투자하시는 건데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주식과 똑같습니다. 네. 엔화 ETF라고 하는 건데 NETF는 이제 그 엔화를 가지고 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된 그 펀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살 때마다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파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거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발생하는 환차 이익이 직접 나한테 이제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환전 같은 거 안 하시고 되고 원화로 바로 사고 파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ETF나 뭐 방금 엔화 예금이 두 예금, 가지 네, 통장이요. 비교를 네. 좀 해봤을 때 어떤 게 좀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항상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사실 직접 엔화를 사고 파는 그런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 매일매일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엔화를 예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그 환차손, 뭐 또 환차익 이걸 직접 보시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건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네. 그 엔화 ETF 같은 경우는 원화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없고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나 요거만 기대하시면 되는데 사실 네.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엔화 ETF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ETF는 또 수수료도 있는 거죠. 예, 네. 수수료는 사실 운영 수수료는 굉장히 낮은 네. 편인데요. 0.1%나 0.2%대이기 때문에 사실 높진 않고 네. 거기서 발생하는 뭐 이자나 이런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엔화에 관계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실 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엔화 재테크. 자, 세 번째 방법. 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부자들이라면 다 알고 미리 쓰고 계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엔화로 바꾼 다음에 일본 주식장에 가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일본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을 산다고요? 그렇죠. 사실 오. 엔화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가서 그 일본 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일본 주식이 33년 만에 최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또 네.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요즘 일본 주식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뭐 엔화가 내려갔기 아. 때문에 그 일본 기업의 수출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실적이 네. 좋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면 엔화로 환전하고 일본 주식시장에 가서 미국 국채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엔화로. 그러면 네. 미국 국채는 지금 4%대 금리니까 네. 거기서 그 수익 그리고 환차익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조금 경제 발 빠르신 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려면 네.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부자들의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본 주식 투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경제 전문가 이민우 대표님 모시고 엔화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